이진관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죠? 제가 법원 내부에서 여러 사람한테 평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진관 판사, 이제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저쪽 사람들한테는, 민주당과 지지자들한테는 뭐 사이다 판사로 통하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이제 몇 개 보고 재판하는 거 보니까, 아니 어떻게 판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싶을 정도로 질문 수위가 그래요. 지금 한덕수 재판장이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장인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걸 왜 판사가 물어봐요? 아니, 본인이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또 이제 박상호 장관이라고 나와가지고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입니다 이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그거는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당신은 어쨌든 국무회의 가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감정이라든지 본인의 생각 이런 게 많이 섞인 질문을 해서 제가 이게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만의 생각인가?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이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하고, 김영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본인의 피고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사건도 아니고 한덕수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게 김용현인데, 그 증인으로 나온 변호인단하고 지금 대판 붙은 거잖아요. 지금 감치 명령하고 집단 감치 명령하고 감치 집행 안 되고 유튜브에서 욕하고 그거 갖다 처벌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판사들한테 이게 맞는지, 판사가 이래도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제 통화한 판사들 녹취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너무나 이게 이분들한테 너무나 좀 현직 판사들이고 그래서 좀 심각해지니까 제가 이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잘 아는 판사님 얘기는 딱 그러더라고요. 너무 한쪽을 편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 진행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해요. 판사가 이렇게도 되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아니, 사실 민주당 쪽 지지하는 법관들은 뭐 그거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이게 저는 이게 좀 이거는 아니라고 봤다.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기회를 보장을 해주고, 판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기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이었던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상적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김세윤 재판장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굉장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당사자한테 어쨌든 기회 보장은 그래도 좀 충분히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나긋나긋해서, 자, 박근혜 피고인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박근혜 어린이 유치원 선생님 같다고 이제 그렇게 출입 기자들이 얘기도 했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고압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갖다가, 그래서 당신은 그때 뭐 했냐,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혹시 판사님 같으면은 김용현 변호인단 이런 거 감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좀 심한 거는 맞는데, 근데 좀 감치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변호사 감치는 원래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신분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너무 잘 알고 그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진관 판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건을 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고수는 절대 아니에요. 고수는 절대 아니다. 이거 중수 내지는 하수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변호인단하고 정말 한판 뜨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변호인단처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파국적인 판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걸려들었다. 판사가 내가 깔아놓은 판에 판사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재판이 전국으로 중계가 되는 마당에 판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자, 이거 정치재판입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판사가 얼마나 편파적인지 보셨죠? 여기에 맞서서 저희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판을 깔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변호인들이 만든 판에 이건 판사가 걸려든 것이다. 이쪽에 싸움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무협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합을 겨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일합이 아니라 진짜 10합, 20합, 10합, 20합이 돼서 이것만 하다가 재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평가는 하수다, 하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또 다른 판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재판을 좀 세게 하는 편이고 제 주관을 많이 넣는 편이긴 한데 이건 내가 봐도 조금 심하더라고요. 내가 재판하는 거를 영상으로 녹화하면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나를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진관 판사 스타일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냐 물어보니까 이게 뭐 계엄이든 뭐든 잘못된 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를 전제로 물어보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지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무죄를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판사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판사가 이거는 검찰의 공소를 다 유죄로 전제를 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감한 사안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면은 이건 좀 말이 좀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판사가 예단을 보이면은 저쪽에 빌미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변호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재판이냐, 이거 정치 재판이냐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판을 띄워 나가고 물론 본인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슈퍼챗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손재필님 말씀 그거예요. 이진관은 험정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수십 년간 제가 재판 수십 년간 해온 분들한테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정에 걸린 것이고 이거는 하수의 대응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저쪽에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유한홍님 말씀대로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재판 시작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유죄를 재단한 듯한 그런 태도로 시작하는 게 정말 문제다. 그리고 이것도 잘 지적하셔요. 검사 대신에 판사가 신문을 하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필요한 건 물어볼 수는 있는데 이게 우리 법제가 그런 법제가 아니에요. 우리 법제는 뭐냐면은 이게 탄핵주의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립 당사자들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대립하고 너네 실컷 싸워봐.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할게. 판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사건 어때요? 판사가 자기가 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원님 재판. 이거를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규문주의라고 규문주의. 규문주의가 원님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 처음에 나왔을 때 저 막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법조인들 법원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판사 출신들한테 아니 이런 재판 보셨어요? 이거 완전히 규문주의인데요. 이거 우리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 거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양 기자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재판이다. 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반대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분하고 친한 사람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한테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이진관 판사하고 가까운 판사로부터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저래요? 혹시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옛날에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아니랍니다. 운동권 출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생각으로 치면은 오히려 더 보수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저렇게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지금 방송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엄에 대해서 되게 짜증이 많이 난 상태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계엄을 왜 해가지고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많을 거야.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런 성향은 아니고 그리고 또 이분 생각으로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판사가 많이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정도 물어볼 수도 있지. 나도 필요하면 그 정도 물어봐. 그리고 나는 지기현 판사처럼 그렇게 내내내내 하는 재판은 나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기현 판사가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는데 MC 기현이라는 그런 멸칭까지 조금 받고 있긴 해요. 저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냐하면은 되게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텐션이 높아요. 그 지기현 판사가 레크레이션 지도자 자격증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텐션이 높은 사람이
재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MC처럼 그렇게 보여서 이제 그런 멸칭이 나온 것 같은데 자기는 그런 식의 재판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 감치는 잘한 거예요? 이거 물어보니까 글쎄 그 감치를 물론 나도 이제 변호인들이 그렇게 나오면은 나도 못 참고 감치는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와장창 시끄럽게는 안 했을 것 같아. 좀 더 기술적으로 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러니까 감치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판사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면 감치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생각은 글쎄 이게 변호사 감치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나는 조금 더 기술적인 방법을 고민을 했을 것 같다. 그냥 바로 이렇게 좋아 맞짱 뜨자 이게 아니라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좀 더 기술적인 방법을 고민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답이 많았었습니다. 자, 이진관 판사가 지금 뭘 맡고 있어요? 한덕수 재판을 맡고 있고 징역 15년 구형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죄명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시그널을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죄명이 그거였거든요. 내란 수계 방조잖아요. 내란 수계 방조가 유죄가 나버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방조가 유죄라는 거는 정범인 내란 수계가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까지 끝나버리는데 그건 아니고 다행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니까 한덕수의 유죄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될 수는 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이런 징표를 이런 그 편견을 보여준 사람이 하는 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은 앞서 제가 이제 그 물어본 그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법정에서 보여지는 판사의 태도는 그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많이 속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저는 속은 사람이 저는 김동연 판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동연 판사 뭐 무슨 그 위증교사 그렇게 무죄 선고할지 정말 짐작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방식의 포커페이스일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그 유현옥님 말씀대로 이하상 변호사한테 놀림당한지 그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를 수 있고 그 내가 이렇게 내가 정말 진짜 유튜브에서 내가 대법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